공정한 시장경제 확립을 위해 공정거래법이 전면 개편됩니다. 김상조 위원장은 작년 취임 이후 새로운 법체계의 필요성을 누누이 강조해왔는데요. 38년 만에 공정거래법을 대대적으로 손질하는 만큼 재벌 감시를 강화해 시장 질서가 공정해질 것이란 기대감과 함께 과도한 규제로 대기업을 옥죄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공존을 했는데요. 과연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김혜영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기자, 우선 이번 개편안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는 어떻습니까? 네, 우리가 흔히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 이런 이야기 하죠. 자, 이번 사안이 딱 그 말이 맞습니다. 이제 시작을 할 때는 전면적으로 대대적으로 개편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이렇다 할 엄청난 변화는 없었다라는 평가입니다. 대대적인 개편보다는 일부 개정안들을 좀 모아놓은 소극적인 개편안이라 아쉽다라는 평가들이 나오는데요. 실제로 이제 특위에서 내놨던 권고안보다 공정위가 내놓은 개정안이 제재 수위들이 더 낮춰져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개혁의 후퇴로 비판하는 목소리도 좀 나오고 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특별위원회 안보다 후퇴한 면이 없지 않아 있고요. 어떤 재벌 개혁이나 경제 민주화를 위한 방향 제시보다는 기존 일부 개정안의 집합이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이 발표가 되었고 좀 실망스럽다 그렇게. 네, 이번 개편안에 대해 아쉽다는 평가들이 좀 나오는 모양새인데요. 특히 어떤 부분들이 미흡한 겁니까? 네, 일단은 금융보험사에 대한 이제 의결권 제한 문제입니다. 당초 특위에서는 금융보험사의 의결권을 5%로 제한하자라는 권고안을 내놨는데요. 그러나 공정위에서는 이 방향이 크게 실익이 없다면서 현행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실익이라는 건 해당 기업의 삼성생명 딱 하나인데 이렇게 일반적이지 않고 예외적인 사례를 경직된 사전 규제로 해결해서는 안 된다, 비효율적이다라고 보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또 삼성에게는 특혜를 주는 이런 시각으로 불거질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때문에 공정위에서는 계열사의 합병에 있어서는 의결권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번 개편안이 이전에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특위의 권고안보다 더 약해졌다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건가요? 네, 순환출자 고리 이야기도 빼놓고 갈 수가 없는데요. 이제 기업들이 A에서 B, B에서 C, C에서 A로 가는 이런 순환출자 고리에 있어서 C에서 A로 가는 의결권을 제한하자라고 특위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공정위에서는 이 신규 지정 기업 집단의 순환 출자에 한해서만 제한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기존 집단의 경우에는 이 순환 출자를 좀 자발적으로 현재 해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감안했다는 건데 글쎄요. 현재 현대나 삼성 같은 그룹들은 순환 출자를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기업들만 안도의 한숨을 좀 내쉬고 있고요. 또한 해외 계열사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에는 국내 계열사만 일감 몰아주기에 이제 규제 대상이 됐었어요. 때문에 우회적으로 해외 계열사를 이용해서 사익 편취를 하거나 부당 지원을 하거나 해도 이렇다 할 막을 제재나 또 공시해야 되는 의무가 없었는데요. 때문에 공정위에서는 이런 목소리를 좀 반영해서 공시 의무를 하기로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재가 없다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공시는 하지만 이렇다 할 어떤 제재 수위가 포함되지 않아서 아쉽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주사 규제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그동안 상당했었는데 이 부분은 잘 반영이 됐습니까? 네, 지주사의 자회사나 손자회사의 지분율을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요, 신규로 설립되거나 이제 지주사로 전환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준인데요. 당초 특위에서는 모든 지주사로 확대하는 방안을 권고를 했었습니다. 이제 지주사가 계열사로부터 배당금을 받는 게 아니라 임대료를 받는다거나 브랜드 수수료를 받는다거나 하면서 이제 총수일가의 지갑 채우는 수단으로 또 변질되고 있다 이런 지적들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나 공정위에서는 이미 지주사로 전환한 회사들까지 포함을 시키게 된다면 이제 지분율을 높이기 위해서 기업들이 이제 자금을 출자해야 할 거고 이렇게 되면 시장의 충격이 커질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재벌 개혁을 위해서 좀 대대적으로 개편을 했다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일감 몰아주기 규제만큼은 제대로 해냈습니다. 그물망이 좀 더 촘촘해졌어요. 지금까지는 총수 일가가 이 지분율을 상장사 30%, 비상장사 20%였는데 이번 개정안을 통해서 상장사와 비상장사 모두 20%로 일원화하게 됐습니다. 또한 이대 기업이 50%를 초과해서 보유하고 있는 손자 회사도 규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는데요. 규제 대상의 범위를 좀 넓혀서 보다 많은 기업을 들여다보겠다라는 겁니다.
네, 그럼 이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앞으로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포함이 됩니까? 규제 대상에 지난해 기준으로 하면 320개 회사 정도 됐는데요. 이번에 개정안이 바탕이 되면서 한 600여 개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2배 이상 늘어나게 되는 셈인데요.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이제 규제를 좀 피해가고자 지분율을 그 규제 턱 밑까지 낮추는 편법들을 쓰고는 했습니다. 실제로 대표적으로 현대그룹 볼 수 있는데요. 이노션이나 글로비스가 29.99% 턱 밑에 있었는데 이제는 공정위의 사정권 안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총수일가의 부당한 지배력 확대를 막는 방안도 나왔다고요? 네, 사실상 총수일가의 자금줄로 불렸었던 이 공익법인도 대대적으로 손을 좀 보기로 했습니다. 공익법인의 의결권 행사를 좀 제한하겠다라는 건데요. 현재까지는 제한하는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에 보면은 이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부분이 15%까지 줄어들게 됩니다. 공익법인이 총수일가의 사익 도구로 전락했다 이런 지적이 상당했었거든요. 이 부분을 좀 반영한 것으로 보이고요. 실제로 많은 대기업들이 공익 사업의 본래 목적보다는 자신들의 배 채우기, 부당 지원이나 편법적인 경영 승계의 수단으로 공익법인을 활용하다 보니 이 부분을 좀 반영해서 넣은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네,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안에 대해서 김혜영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